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사진입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가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지켜듭니다. 배경인 푸른 하늘에 미국 성조기까지 휘날려 더욱 극적으로 보입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은 앞다퉈 소셜미디어에 같은 사진을 올리며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I saw him put his fist up, that he's still here. God bless him. I don't know if I could have done it. What a brave, courageous man. 이 순간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흑인 인권 시위 현장을 촬영해 퓰리처상을 받았던 AP통신의 에번 부치가 포착했습니다. 부치 기자는 총격 소리를 듣자마자 미국 역사에서 기록되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 개의 사진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릴 사진, 2024년 미 대선을 규정하는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를 향해 날아가는 총알 궤적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관심거리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자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 범인이 쏜 총알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은 발사체로 인한 공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총격범이 여러 발을 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됐던 텍사스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피격 사건의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허술한 보안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전당대회 보안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ve directed the head of the Secret Service to review all security measures for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which is scheduled to start tomorrow.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전모를 밝힐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예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미국은 하나라며 국민적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증오와 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aid in recent days, it's time to put a bullseye on Trump. I mean, I know that he didn't mean what is being implied there, but that kind of language on either side should be called out. 딜레마에 빠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 진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범법 사실과 도덕성 문제를 앞세워 강도 높은 공세를 펴왔습니다.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while your wife was pregnant. I m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과도한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 속에 앞으로의 선거전에서 트럼프 때리기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진영의 새 결집이 두드러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도 악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흐름은 트럼프에게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토머스 매튜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베설파크 출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유세장에선 남쪽으로 고작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재작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백인 남성 크룩스가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룩스 본인은 공화당원으로 등록했고 어머니는 민주당원, 아버지는 자유주의자로 정치 성향은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창이라는 한 지역 주민은 크룩스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That's what I was saying before. Just because he wasn't with the clique, so he always had a, target on his back. What do you mean by that? Just
being like bullied. 크룩스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비영리 단체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분한 성격일 뿐만 아니라 부모는 모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인구 3만 3천여 명의 조용한 도시인 베설파크 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Definitely something you weren't expecting. You know, I mean, it's kind of shocking.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your whole street's lined up and you're like, what the heck's even going on? And then you turn the news on and you're like, oh, dang.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용의자 크룩스의 아버지가 최소 6개월 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세 현장 근처에 있던 크룩스의 차량과 거주하는 자택에선 폭발물이 발견됐는데 과거 범죄 이력이나 군복무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에 자신의 SNS X에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폭력에 의연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2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을 겪었고 불과 1년도 안 된 이듬해 4월 기시다 총리도 유세장에서 사제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총기 피격 사건을 속보로 전하며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도 규탄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번 사건을 주시한다며 시진핑 주석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문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새로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충격적인 장면에 경악했다며 우리 사회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쥐생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역겨운 일이라며 정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충격을 받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속한 쾌유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의 비판 행렬에 나서면서도 이후 미 선거 판세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분화구처럼 푹 파인 땅.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완전히 타버린 차에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를 공격했습니다. 미사일 여러 발이 이스라엘이 지정한 인도주의 구역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هذا منطقة آمنة كلها نازحين من الشمال من جباليا من غزة كلها منطقة نازحين أطفال كلهم استشهدوا هنا أطفال صرنا نلم قطعهم في إيدينا.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인 인근 나세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Now we are unable inside the hospital to deal with any more cases because all the hospital beds are full. In addition, the floors of the hospital are full of cases on the ground.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부를 제거할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 알카삼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를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프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희생자들은 모두 민간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프랑스 체육부 장관. 전신 수영복에 수목까지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철인 3종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센강에 입수해 수영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6일 파리올림픽 개막전에 센강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C'est une émotion indescriptible. En fait, on en rêvait, on l'attendait. Il y a un travail monumental qui a été fait depuis des années par tout un collectif de gens et on va y arriver. Grâce au jeu, on va être au rendez-vous de cette baignabilité.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센강의 알렉산드르 3세 다리와 알마 다리 구간에서는 철인 3종 수영 경기와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센강 수질이 수영 경기를 개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파리 하수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비가 자주 내린 지난달까지도 센강으로 오폐수가 흘러들어와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장구균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에서 수영할 경우 위장염이나 결막염, 외이염, 피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I hope there won't be too much rain because it's damaging the quality of the water. So personally, I wouldn't. But if the scientists say it's okay, well, why not? 파리시는 센강의 수질이 수영 경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뤄진 이달고 파리시장의 수영 시범 일정도 오는 17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질 오염 탓에 1923년부터 입수가 금지되어 온 센강에서 수영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아직 날씨 등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채소 가게에 상추를 사러 온 손님. 가격을 듣더니 눈이 동그래집니다. 한 근에 9,000원이니까 2,000원. 결국 사려던 절반만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상추가 한 근에 뭐 한 3,000원? 뭐 2,5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9,000원이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 쏟아진 폭우에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로 잎채소가 일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청상추 도매 가격은 4kg 기준으로 39,000원대에서 68,000원대로 하루 만에 무려 77%나 올랐습니다. 또 깻잎도 100속에 33,000원대로 하루 사이 33%나 비싸졌습니다. 배추, 무, 쑥갓, 시금치 모두 다 그런 것들이 많이 비싸요.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야채를 구매한다는 게. 이번 폭우로 물에 잠긴 농작물 면적은 축구장 15,000개 크기에 달합니다. 제철을 맞은 수박과 포도, 참외 같은 과일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 76만 7천 마리가 폐사했는데 대부분은 닭과 같은 가금류였습니다. 물가 문제의 가장 큰 변수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상기후에 따른 그 기후플레이션 문제하고요. 계속되는 어떤 소위 말하는 농산물발 고물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폭염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당분간 밥상 물가는 계속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나란히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양식 삼계탕을 찾은 사람들로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닭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따끈한 걸 이열치열로 먹으니까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서울 삼계탕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7년 전과 비교하면 20.6%나 올랐고 이미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한 자주 먹는 편인데 2만 원이 되면 진짜 복날만 먹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계탕 좋아해서 이번 달에 2번째 먹으러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산지 가격이 4월 정점을 찍은 뒤 1,460원으로 400원이 내렸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35.5%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 육계 도축 마리수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도 느는데 왜 삼계탕 가격은 그대로일까? 현지에서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벌써 1,000원 차이가 나서 복날이 다가오니까 인삼값도 4,5천원씩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값도 저희는 직접 담아서 하는데 보통 3,4천원씩 올랐어요. 생닭 유통 과정에서 산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급격히 오른 다른 재료값에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 가격도 11,923원으로 한 달 사이 2%가 오른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15살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2만 명 늘어난 2,845만 명. 나이별로 살펴보니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28만 2천 명 늘어 전체 연령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15만 명 급증한 192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이래로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은 어떨까? 15살부터 29살 사이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11만 5천 명 줄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도 1년 사이 8만 2천 명 줄었고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9만 1천 명, 4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년층이 올해 상반기 늘어난 일자리를 주도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도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을 0.38%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편, 임금시장 개편이 있어야지 실제로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베이비붐 대량 은퇴 시기에서도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청년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가 지어줄 수 있어요. 노인 노동력은 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호수로 뛰어듭니다. 속초호수 두 바퀴 1.5km를 온 힘을 다해 헤엄칩니다. 심박수도 올라가고 많이 긴장도 되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가족들이라든지 이렇게 응원도 목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마음이 편해지고. 아쿠아슬론 대회, 수영에 이어지는 경기는 최고층 건물을 오르는 마라톤. 이번에는 3,000개 계단이 참가자들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숨이 차오르지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 느낀 짜릿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목표에 도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단을 올랐고 결국에는 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또 역시 해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피서객으로 북적이던 경포해수욕장은 오전 내내 비가 내리다 그쳐 모처럼 한산합니다. 나들이객들은 파라솔 아래 앉아 쉬기도 하고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저 비 와가지고 오늘 해수욕 못할 줄 알고 실망이 컸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수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장맛비 내린 제주에서는 나들이객들이 숲을 찾았습니다. 빽빽이 솟은 나무들이 마치 우산처럼 비를 막아주고 피톤치드도 가득해 산책하기 좋습니다. 피톤치드 향이 확 느껴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마 제가 출근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애들하고 마누라가 좋아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러웠지만 도심에서 물에서 숲에서 나들이객들은 저마다 무르익은 여름을 즐겼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정체로 인해 곳곳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다리 위에서 백중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통제 불가능한 실험용 개들이 갑자기 풀려나면서 벌어지는 아비규환. 올여름 개봉하는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작품이자 지난해 12월 주연인 이선균이 세상을 뜬 뒤 처음 공개되는 유작입니다. 뭐 예고편 보고 있다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다가 순간 응? 라고 뭐 감정이 밀려올 때도 있고 그냥 뭐랄까요, 좋은 마음, 좋은 기억으로. 지난해 칸 영화제 초청 당시보다 상영 시간을 줄여 긴박감을 더했고 과잉된 감정신도 덜어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갇혔으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더 하여튼 무서우실 것 같아요. Fly me to the lift off. We have lift off.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의 가짜 달 착륙 음모론을 코믹하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도움을 받아 실감나는 우주선 발사와 착륙 모습을 담았고 할리우드 최고 스타인 스칼렛 요한슨이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로 나섰습니다. It's so unusual these days that a film is offered in theaters that has like an original story and has this kind of scope, like it's a big movie. 자유분방한 영혼인 새엄마 때문에 엄마 2명, 아빠 3명 손에 자란 소녀. 이 특별한 가족을 탄생시킨 비밀은 무엇일까요? 일본 서점대상 수상작이자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한 감동 드라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무더위를 날릴 여름 노래로 대거 컴백했습니다. 치열하게 펼쳐질 서머송 대전의 시작을 알린 건 신인 그룹들이었습니다.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돌풍을 일으켰던 투어스. 지난달 미니 2집 서머비트를 발표했습니다. 청량감 끝판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푸른색 가득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경쾌한 댄스팝 장르의 신곡 포에버를 발표했습니다. YG 소속 그룹답게 곡 전반에 힙합 무드를 녹여내면서도 그간 보여줬던 강렬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력파 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도 여름 노래로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중독적인 멜로디와 그루브가 돋보이는 타이틀곡 스티키. 밝은 에너지를 가득 담은 뮤직비디오로 올해 서머퀸 타이틀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룹 여자아이들은 리드미컬한 베이스와 유쾌한 가사가 돋보이는 클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체 프로듀싱 아이돌답게 리더 소연이 곡의 작사와 작곡, 편곡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룹 시스타 멤버이자 솔로로 활동 중인 가수 효린도 콘셉트 사진을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디지털 싱글 웨이스로 원조 서머퀸의 귀환을 알릴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사진 거장 만레이의 눈물. 그런데 어딘가 어색합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의 누드 사진도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6개의 다리 굴곡도 기묘합니다. 사실 이 사진들은 프랑스 현대 사진작가 2명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나온 결과물로 인공지능의 한계, 표절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동굴 속 돌의 결정체를 고성능 렌즈로 확대해 찍었더니 마치 추상화 같은 사진이 완성됐고 열화상 카메라를 거친 30대 젊은 작가의 이 사진은 개성이 넘칩니다. 기록을 위한 도구, 영혼이 빠진 판박이 이미지로 천대받던 사진은 과학기술과 협력하며 현대 시각예술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사진은 기록을 떠나서 시각예술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창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전적 기법을 응용한 사진부터 현대적 기법을 동원한 실험적 사진까지 모두 200년 전 사진수를 발명한 프랑스의 동시대 작가들의 사진입니다. 전시 전반에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미래 환경에 대한 우려가 공통 키워드로 녹아 있습니다. 감강쥐를 놓고 오래 기다리다 밤에 지나가는 곤충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곤충들을 라이트박스로 유인해 촬영한 사진을 일본의 한지에 인화했습니다. 밤을 주제로 엮은 이 사진전은 밤에 특화된 동물에서 출발합니다. 밤에 더 예민해지는 감각들을 깨우기 위해 전시장 조도는 한껏 낮췄습니다. 뉴욕의 상징적 건물인 플랫아이언의 밤 풍경은 인화 기법을 달리해 회와 같은 효과를 냈고 미국 뉴멕시코의 월출을 담은 이 사진은 11단계 조도가 한 장 사진에 모두 담겨 흑백 사진의 정수로 꼽힙니다. 낮에 분출하지 못한 용막의 방을 지나 알록달록한 꿈의 방에 이르면 응축됐던 무의식이 현실인 듯 아닌 듯 자유롭게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겐 휴식으로, 누군가에겐 죽음으로,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희망으로 사진 전문 미술관 뮤지엄 한미가 기록한 이번 전시는 밤 끝자락에 대한 해석을 관람자 개인의 열린 결말로 남겼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Fascinating. It was funny, it was gross, but I learned very quickly it can tell us so much about our prehistoric past. Ancient sport and art of egg throwing and catching is what the basis of it is. People sometimes